안녕하세요. 디아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2일 서플러스 글로벌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떤 부분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주가 거래량이 지금 좀 많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뭔가 재료나 어떤 특정한 요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실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실적에 맞춰서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한 산업 전망이나 전반적인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드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23년도 실적이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졌죠. 그 실적이 얼마만큼 안 좋아졌는지 살펴보고 왜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 외적으로도 매출이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실적 발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단기간 바로 주가 움직임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발표는 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장 마감하고 공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실적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4분기 실적보다 좀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주가에 또 안 좋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면은 24년도, 25년도 관련해서 실적들은 계속해서 좀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자체가 중고 장비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 분위기가 가장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금리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바뀌게 될 거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서플러스 글로벌도 그 실적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업황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AI 쪽 향으로 해서, AI 쪽으로 향으로 해서 지금 뭐 디램, 메모리 쪽으로 확실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이렇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수요랑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 사이클을 지금 이제 회복에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디램이 결국에 HBM의 수요로 디램이 끌고 있는 거고, 어, 이 HBM 더불어서 AI, 결국에 이게 AI 향으로 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이제 필요한 SSD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낸드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봤었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통적인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봤었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업황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 회복 기대감은 확률이 저는 아주 높은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저는 특별하게 기업의 뭐 영업이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점점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실적 외적으로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환율이 매출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쪽으로도 중고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환율에 따라서 장비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 환율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환율이 조금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출 이제 봤었을 때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지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1분기 때보다 지금 2분기 때가 그 환율이 또 지금 최근에 또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장비 대수를 팔더라도 비슷한 가격에 팔더라도 환율에 의한 그 매출액 증대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는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래량이 좀 많게 들어왔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거래가 되었을 때 많은 거래량인지 파악을 해보려면은 유동 주식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많은데 3,700만 주 정도에서 유동 주식수가 한 36%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1,300만 주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수다. 그래서 보통 한 바퀴 정도 돌게 되면은 거래량이 되면은 좀 보통 거래량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도 2월 달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됐을 때는 3,400만 주, 3,500만 주까지 거래량이 터졌다 보니까 고점 거래량은 한 세 바퀴 정도 터졌을 때 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주가 가격에 따라서 거래 대금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거래 대금을 고려할 만큼 높은 주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런 금리가 아니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어, 뭐 이제 좀 덩치가 큰 TSMC가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거나,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했었을 때 주가 많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결국 이때도 TSMC랑 관련된 뉴스 기사가 떴었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돼서 좀 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요소 포인트를 잡자면은, 삼성전자가 미국 그 텍사스주의 텔러시 그쪽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도 좀 중고 장비가 납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그 관련된 테일러 관련된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 서플러스 글로벌도 수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과 초록색 선인 240일 이동 평균선에 지금 두 개 이동 평균선이 붙었고, 주가도 거기에 이제 위치를 했는데, 큰 흐름으로 좀 보자면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저점 부근을 지지를 해 주는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한 좀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짚어봤었고, 다음번에는 기업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